안녕하세요. 네, 상상고 1학년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상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전 문제를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학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문제 같이 한번 꼼꼼하게 풀이를 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실근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적으면 되겠죠. 4-2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쉬웠었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줄에서 fx를 x-1로 나눠지기 때문에 f1이 3이다. 그 다음 f-3이 얼마다? -5다.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fx라는 거는 x-1,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1차식이겠죠. 자, 거기에다가 1하고 -3 넣어서 열림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x에다 1을 넣어주게 되면 3은 a 플러스 b다. -3을 넣게 되면 -5는 -3a 플러스 b다. 자, 그래서 a 값은 2, b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x 플러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좀 쉽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 얘가 0이 되는 복소수를 집어넣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뭐 3번 정도의 이 정도 문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풀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바로 직관적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x 넣어주게 되면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빼게 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뺐을 때 제로이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판별식이 제로다라는 풀이를 쓸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냥 막바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묶어주고 2y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6이라고 정리를 해보시죠. 자, 그러면 y에 관한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y-2하고 2y-3으로. 자, 그런데 앞에다 음수를 여기다 붙여주면 개수가 맞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바로 맞춰주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가 다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 값은 바로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b 값은 1, c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a에다가 마이너스 2배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3배하고 c를 더해 줄게요. 정답은 5가 되시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요거 처음에 세제곱 공식을 활용하다가 낭패를 본 학생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출제자 의도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처음 주어진 요식의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3이라는 거죠. 근데 요 값이 1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어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인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아까 얼마였었나요?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1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1입니다. 그러면 두 식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2분의 1에 a-b제곱 그 다음에 b-c제곱 그 다음에 c-a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값이 제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이 누구다? a = b = c입니다. 세 값이 뭐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3분의 루트 3으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3루트 3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답은 루트 3분의 1. 그럼 얼마? 3분의 루트 4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곱해지는 값이 14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트 마이너스 1, i가 14번 곱해지는 거고요. 루트 안에 누가 a1부터 a14까지 곱해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i 14제곱은 i 4제곱 1이니까 i 제곱만 남겠죠. 루트 안에 위에 있는 16을 바로 넣어주시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여기저기 문제집들에 많이 있는 심화서 베이스의 문제고요. 상상고가 아무래도 정석을 기반으로 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정석 연습 문제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을 일반화시키게 되면 요 값이 x고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꼴로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되면 x 플러스 2의 fx 마이너스 x가 제로가 된다.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이 누구다? 0, 1, 2, 3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써드렸던 요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fx가 3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이 식 자체가 4차식일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에다가 fx 마이너스 x가 누가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고차항계수에 이에다가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a 값을 알아내셔야 되는데요. 이 a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fx를 지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x에 얼마를 넣어봐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 앞에 있는 얘를 0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은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누가 돼요? 4팩토리얼 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끝났네요. 구하라는 건 f6을 구하라는 거니까 6 넣게 되면 7에 f6 마이너스 6은 4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6 넣었으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만 해주게 되면 정답은 3이 되시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직육면체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안 그려도 할 수 있겠지만, 자, 먼저 모서리 길이 합이니까 4배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m이라고 하셨고요. 건널비는 ab도 2개, bc도 2개, ca도 2개입니다. 그 값이 s라고 했고요. 부피는 a, b, c가 되겠죠. 부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식을 정리를 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써서는 조금 힘든 문제입니다. 먼저 전개를 해보시면요. 전개를 해서 a, b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b, c로 묶어주면 b 플러스 c, 그 다음에 ca로 묶어주면 c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작업질을 해보시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a, b, c만 빼주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b, c가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다고 했을 때 a, b, c만 빼주면 돼요. 마지막 거 역시 마찬가지. ca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 b, c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을 것 같아요.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묶어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abc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순서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abc는 4분의 m이고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2분의 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C는 V였으니까 3V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값은 얼마? 8이 되고 Y값은 3이 될 것 같네요. 곱해주면은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복소수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알파 베타가 반드시 i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편견이에요. 물론 두 복소수가 i가 있는 상태에서 더하거나 곱했을 때 실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 더했을 때 0이고 곱했을 때 실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애시당초의 알파 베타가 실수여도 허수부가 제로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 알파가 실수라면 베타도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정답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 풀면서 알파 베타가 복소수라고 했는데 복소수를 갖다 실수, 알파가 실수, 여기에서 좀 그런 부분에 착오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니은 베타가 실수가 아니면 알파도 실수가 아니다. 베타가 실수가 아니라는 거는 i를 갖고 있는 복소수란 얘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와 같이 알파도 복소수가 될 수밖에, i가 섞인 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디귿 알파 4제곱 마이너스 베타 배제곱이 실수이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을 봤을 때는, 얘로 봤을 때는 만족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복소수 있잖아요. 이 두 식 더해도 실수가 되고 곱해도 실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식을 4제곱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제곱 하시게 되면 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게 뭐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x라고 했으면 2 곱해서 1 넘어오시면 2x 마이너스 1이 루트 3i이므로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제로가 되거든요. 양변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곱해주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두 식을 뺐을 때 지금 알파 4제곱이라고 했지만 얘는 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알파하고 플러스 베타 두 개 더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가 살아있게 되죠. 실수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발레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레가. 자, 그 다음 리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4제곱은 실수이다.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주어진 요 두 식을 어떻게 빼서 제곱하게 된다 하더라도 i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4제곱까지 가게 되면 실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주어진 아까 전에 이 상황도 빼서 4제곱까지 가면 당연히 실수일 거고, 알파 베타가 실수였다 하더라도 4제곱 가면 실수라면 무조건 실수일 수밖에 없고요.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9번은 상당히 좀 오답이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OA가 2대 3이므로 여기에다가 수선을 그으시면 이 길이가 2대 3이면 닮음이죠. 요 두 삼각형이. 요 값이 2알파고 요 값이 3알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알파 3알파는 누구냐? 2-x 제곱과 kx가 같게 되는 x 값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이꼴 제로에 두고니 2알파다 마이너스 3알파다라고 써서 근각계수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2이므로 알파 제곱은 3분의 1입니다. 두 근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k이므로
알파는 K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K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양수가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K 값은 3분의 루트 3이 되시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 일단은 여기에 실근이란 말이 여기서 실근이란 말이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이 상황만 갖고는 좀 풀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위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의 두 근을 일단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의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주어진 이 식의 근이 실근이 된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두 식의 근은 허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는 알파하고 여기에는 감마를 더했더니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3i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m 플러스 3i가 한 근이고 m 마이너스 3i라는 두 허근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마 델타에 실근 두 개가 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야만 여기에 있는 3i가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알파하고 감마를 더했을 때 2 플러스 3i가 됐으니까 근데 하나 더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두식 더하면 2m이잖아요. 네, 2m이 6이니까 m 값이 얼마?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하고 감마하고 더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2 플러스 3i였었기 때문에 감마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값도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5잖아요. 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A값, B값 다 추론이 됐을 것 같은데요. A값은 두 군의 곱이니까 두 개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네, 켤레 곱하시면 A값이 18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군의 얼마? 합이 마이너스 B니까 B값이 얼마?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14가 되시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조금 친절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살짝 설명이 좀 생략이 됐지만 어지간한 학생들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정삼각형이 되려면 그 점은 꼭지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 정삼각형 이정에 이등변 삼각형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추계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3일 겁니다.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높이하고 함수값이 일치하겠죠. 3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k 플러스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k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두 근의 차이가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것 같아요. 알파 베타라고 두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요거는 루트에다가 두 군의 합 얼마십니까?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이겠죠. 제곱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니까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k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이 36 마이너스 플러스 4k의 루트라고 했는데 요거 고치면 4가 밖으로 나오면 이 루트 얼마가 되겠습니까? 9 플러스 k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 플러스 루트 9 플러스 k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면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그게 k 플러스 9가 되니까요. 양변을 제곱만 하셔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곱하시게 되면 27 플러스 3k만 나올 거고요. k제곱 플러스 18k 플러스 81이 돼서 k제곱 더하기 15k 그 다음에 더하기 54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K값은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6이 나올 텐데요. K값이 마이너스 9가 되시면 네, 높이가 제로가 되시죠. 정답은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역시나 보자마자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웬만하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제로가 되시죠.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제로다 라고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실근 알파 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허근 z가 나오겠죠. 그 z는 근해 공식을 써보게 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되었건 간에 지금 문제를 봤더니 빼기 1을 하래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데 제곱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냥 1-k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1-k 그 값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2 알파라고 했으니까 k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3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14번. 자, 이것도 거의 기계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x 플러스 y를 a라고 두고요. x, y를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고요. a 제곱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값이 1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개하셔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겠네요.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b 값은 네,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근데 얘기했다시피 a는 x 플러스 y였었고 b는 xy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xy 값들을 쭉 깔아보시죠. 더했을 때 1이 되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는 3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또는 3이 될 거고요. 물론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2x 더하기 y 값인데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4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가장 큰 값은 4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15번 문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fx 플러스 1의 두근의 합이 2라고 했는데요. 지금 주어진 이 식에서 두근의 합이 얼마세요? p란 얘기죠. p란 얘기겠죠. 자, 그런데 두근의 합이 p라는 건데 이 두근의 합이라는 게 결국에 fx가 0이 되는 값의 합이 2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 들어가는 이 x 값들의 합이 2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괄호 안에 x가 들어가는 놈들의 합과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놈들의 합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시면은요. 원래 이 함수의 두근은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은 누구였겠습니까?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가셔야 0이 된다는 얘기겠죠. 다시 한번 x 플러스 1에 fx 플러스 1 이퀄 제로의 두근이 합이 2라는 말은 이 x 자리에 알파나 혹은 베타가 들어갔을 때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다시 말해 괄호 안에 얼마? 괄호 안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네, 값이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fx는 제로의 두 근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두 군의 합은 얼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P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이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뭐 계산을 좀 해보시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문제에서 이 애시당초에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 값이 얼마다? 4라는 걸 우회적으로 줬다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F-1이 얼마? 8이라는 것도 쓰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 fx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q가 되는데 마이너스 1로 쓸 때 값이 8이니까 q 값은 3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아이고 계산이 좀 길어지네요. x제곱에다가 지금 제 곱해 보시면 3이 되거든요. 얘를 갖다가 누구로? x-3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뭐 다르게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시간 어설프게 끌 바에 그냥 깔끔하게 나눠버리는 게 속 편합니다. 자, 왜냐면 전개하는 거 그렇게 과한 거 아니잖아요.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나눠보자는 거죠. 누구로?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로요. x 제곱 곱하게 되면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입니다. 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x 곱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8x 빼게 되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6 해주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x 플러스 54가 되겠네요. 자, 빼게 되면 나머지가 바로 나옵니다. 18x 플러스 54 마이너스 54겠네요. 네, 그냥 막바로 나눠주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RX 바로 나왔고요. 0 넣는 게 답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54가 되겠습니다. 16번. 자, 이 16번도 조금 요것도 네, 조금 풀기가 웬만큼 감 좋은 학생들 아니면 좀 쉽진 않았겠다 싶은 내용이긴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제곱은 그냥 두시고요. 앞에 있는 식과 비슷한 식이 뒤에 있으니까 뭐 선생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드는 표현이 이겁니다. 똑같은 식 만들기 위해서 더하기 5로 1 저지르고 뒤수습하자는 거죠. 1 저지르고 뒤수습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괄호를 인수분해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로 인수분해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5 더하기 1이니까 6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게 되면 5 마이너스 k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실근을 가진답니다. 근데 이 4차 함수가 2차 2차 곱해진 4차 함수하고 요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실근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앞에 있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축의 방정식이 2고요. 뒤에 있는 놈도 축의 방정식이 2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2 넣었을 때 함수값 구해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고요. 여기도 2 넣었을 때 값은 얼마가 될까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차 함수가 어떤 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놈의 최소값과 뒤에 있는 놈의 최소값을 곱해주면 가장 작은 값이 어떻게 될 거다? 가장 작은 값이 2가 되지 않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5-k라는 상수함수가 2보다는 커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실근이니까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k 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투 뭐 미분을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신 다음에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1학년 풀이로 봤을 때만은 이렇게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7번 문제. 이 문제 역시 조금 까다롭게 된 문제인데요. 자, 먼저 주어진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할 텐데 축의 방정식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t부터 t 플러스 3이면 보통 저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3가지로 분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경우에는 보니까 k 값보다 t 값이 k 값보다 클 때, 작거나 같을 때로 분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주어진 걸 봤을 때 범위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범위가 3이 되게 잡아볼게요. 범위가 3이 되려면 이쪽 경계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이쪽 경계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2분의 7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 값이 k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하고 최대값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k 값을 제가 보기엔 2분의 1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k 값이 2분의 1로 잡았을 때 t가 요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t가 요쯤에 있다고 하시면 여기부터 3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요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t 값이 2분의 1보다 커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요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k 값은 얼마로 잡을 수밖에 없다? 2분의 1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2분의 1 기준으로 범위만 나눠주면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t 값이 2분의 1보다 클 때 언제입니까? 요때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입니다. t 플러스 3을 넣었을 때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GT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F에다가 누구를 넣었을 때? t 플러스 3을 넣었을 때 값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HT는 누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2분의 1보다 작을 때 값이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FT 값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G2K라고 했으면은 F2K 더하기 3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4K는 F-4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K에다가 이제 2분의 1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F4 더하기 F-2 값만 구하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4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주고 더하기 빼기만 해주면 정답은 22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보통 이때 세식이 같다고 나왔을 때 는 K라는 거 많이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는 AK, C는 BK, 그 다음에 A는 CK라고 하고 순환하는 식이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세식을 어떻게 한다? 곱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ABC는 누가 된다? ABC의 K가 되므로 네, 근데 봤을 때 분모에 ABC가 있기 때문에 ABC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K라는 거 말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 오메가 비스무리한 게 아마 나올지 않을까 싶은데요. X 이렇게 되시네요. 맞죠, 그죠? 아, X 세제곱이겠네요. 여기 세제곱. 여기를 K가 아니고 X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약분하면 X 세제곱이 1이라는 거잖아요. 네, 허건 물어보려고 요런 포장지를 씌웠던 얘기겠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A분의 B가 X면 A분의 B가 X면 A분의 B가 X면 A분의 C는 얼마겠어요? X분의 1이죠. F, N은 누가 된다? 결국에 X의 N제곱 더하기 X, N분의 1제곱이고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X-1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십니다. 자, 가장 큰 값, 작은 값인데 X 세제곱이니까 이거 주기가 3이잖아요. N에다가 얼마만 넣어주면 돼요? 1, 2, 3만 넣으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순환할 테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 양변 X만 나눠주시게 되면 1이 될 겁니다. 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F2는요.
x제곱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인데 위에 있는 식 그냥 제곱하면 되겠죠. 역시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f3은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이니까 2가 되시겠죠. 그 뒤로는 똑같은 값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제곱해서 더했더니 4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5가 되시겠습니다. 자, 19번. 뭐 갑자기 문제가 확 쉬워졌네요. 네, 3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고요. 나머지가 6이라고 했으니까 전개하시고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x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니까 정리해주게 되면 3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7x 더하기 3. 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역시 어렵지 않네요. x에다 1 넣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1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2가 되겠는데요. 근데 얘들은 모든 개수들의 총합입니다.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짝수항들을 지워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그냥 32가 되시고요.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뿔마 가서 뒤에는 플러스 a10입니다. 지금 홀수항들의 합이니까 짝수항들 지우기 위해서 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4가 2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홀수들의 합이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고요. 자, 허근 오메가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되셨네요. 자, 요놈을 활용하면 x 세제곱, 다시 말해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주어진 식의 루트 1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시면 1 더하기 3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오메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루트입니다. 뒤에 있는 켤레도 똑같은 형태죠. 앞에 것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요 오메가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게 나온다는 거, 뭐 요 정도는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얘가 얼마가 될까요? 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정리를 해보시면 네, 이건 뭐 별게 없네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네, 루트 1이. 네, 그냥 마이너스 루트 6이네요. 그럼 뒤에 있는 거 오메가 봐도 똑같잖아요. 에휴, 뭐 그냥 뭐가 있나 싶었는데 별게 없네요. 2루트 6에다가 i의 제곱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군을 갖도록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바로 판별식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a제곱 b제곱은 다 날아가시고요. 마이너스 4ab가 남겠고 더하기 5ab도 있네요. 남는 거는 ab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마이너스 17은 제로입니다. ab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정수 부정방정식 쓰라는 코드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 저지르고 뒷수습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15가 되겠죠.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한 게 15가 되셨는데 양의 정수인데 곱해서 15가 되려면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1 둘 다 15의 약수여야 되겠죠. 1 15 되시고 3 5 5 3 15 1입니다. 만족하는 a, b 값 직접 구해 볼게요. 네, 마이너스 1 여기는 16 여기는 1 여기는 6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13 그리고 2면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B 곱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음수니까 요거는 안 될 거고요. 곱하면
6이고 10이고 26이 되겠네요. 네, 제일 큰 값은 26이겠네요.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이를 마무리를 좀 해봤는데요.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렵다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조금 특이한 게 한두 문제 정도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주관식이라는 압박감이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술형 대비하면서 한 번쯤 풀어보면 좋지 않은 시험일까 싶습니다. 자,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데요. 다들 파이팅 하시고 중간고사 수학 고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